안녕하세요.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우 아빠입니다. 자, 지난 그 11호 태풍이었죠? 흰남노. 참 발음하기도 좀 약간 저기 한 그 태풍명인데, 이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역대급 태풍이었다는 그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나간 자리에 아직도 좀 복구 안 된, 네, 그 그렇죠? 짧은 시간에 얼마 안 지났는데 그 자리에 또 이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또 비극 참사를 또 만들었고, 참 안타까운 게 그 포항이죠. 네, 포항 그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그 참사들, 이게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 나중에 그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알게 된 얘기지만, 이미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경고가 됐었고, 결국에 그 한 시민분이 그 대통령이 그 방문을 했을 때 이게 어, 재해냐 인재냐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냥 거의 뭐 쌩 까고 지나갔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참 안타깝고 너무 힘든 일인데, 희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유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게 뭐 생환하신 두 분도 계시고, 네, 그렇죠. 기적적으로 생환하신 두 분도 계시고, 뭐 다른 분들은 또 명복을 달리하셨는데, 어떤 참사든 이런 거 같아요. 뭐 자연재해냐 인재냐. 자연재해를 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대처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렇죠. 인간들 아닐까. 그냥 뭐 천둥 벌거숭이처럼 뭐 이렇게 그 대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든 참사가 다 그렇죠.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불과 20분 만에 그렇게 됐다고. 보통 요즘은 그 하천 주변에 그 아파트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을 막는 그 벽 같은 걸 또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신규 아파트들은 네네네. 침수 네. 안 되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됐고 막 다 역류돼서 그런 건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명심할 또 명심해야 될 내용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죠.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냥 낙인 찍으면서 또 그냥 얼렁뚱 넘어가는 그런 또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고 불행한 사고로 공인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안전사회 연구소는 불행을 겪으신 우리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항상 함께 있다는 걸, 함께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네. 오늘 콘텐츠는 네. 지난번에 방송했었죠? 사참위 종합보고서 발췌 초안 읽기 그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종판 그리고 완전판. 지금 사참위 보고서가 지금 종합보고서가 한 세트가 있는데 종합보고서 요약문 읽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참위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글이죠. 네. 요약문 읽기를 시작으로 개별 조사 보고서 중 중요한 보고서와 의미 있는 조사 보고서 그리고 권고안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참위에서 정부의 권고안 80개의 권고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감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사참위가 9월 10일로, 아직은 9월 10일이 아니죠. 지금 이 촬영하는 날은 9월 10일이 아닌데, 9월 10일로, 모든 공식 그 조사기간과 보고서 집필기간이 모두 끝납니다. 근데 오늘이
오늘이 마지막 마지막 근무, 출근 근무 예, 날이었죠. 근무하는 날이었죠. 네, 8년간 일기특조위, 선체조사위, 사참위까지 3개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조사를 했지만, 뭐랄까 좀 석연치 않은 느낌입니다. 뭐 아쉽다고 해야 될지, 허전하다고 허전하다. 예. 해야 될지. 그 표현이 그런 감정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소장 그러시지만 뭐 저도 같은 그런 마음이고 또 그 같은 느낌을 받았고 특히 이 마지막 그 공식 조사기구 또 네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런 또 뭐 특별조사위원회 내지는 다른 어떤 뭐 조사기구가 더 만들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 사참위가 이제 끝나니까 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꼭 밝히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 참사의 진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뭐 소장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 공식 조사가 끝난 모든 참사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뭐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어색한데 진상규명 그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공식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뭐 피해자들은 대부분 뭐 이유가 대부분 밝혀진 이유들이 아주 작은 이유 또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이유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직히 내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라도 다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뭐 겨우 이런 걸로 우리 아이가 희생당한 거야? 뭐 겨우 사소한 이런 것이 이유라고? 뭐 그렇다면 왜 진상규명은 이렇게 늦어진 거야? 뭐 이렇게 반문하게 되고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많은 진통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예전부터 항상 그 말은 못했지만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같은 감정, 같은 느낌은 소장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겨우 이런 이유, 겨우 이런 이유 때문에 250명 그리고 나머지 304명이 국민이 250명의 우리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희생이 됐냐? 이게 진짜 아직도 우리 건우가 뭐 준영이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늘의 별이 됐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어떤 이유들이 진상규명 세월 참사 진상규명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참 너무 서운하고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런 감정밖에 안 들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세계에서 이제 여러 참사가 있고 무수한 참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잖아요. 그 피해자들이 그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거의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이건 뭐 9.11이라든지 뭐 다른 뭐 에스토니아 참사라든지 뭐 이런 참사 보고서들 보면 그 유가족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하지만 여러분 조사 결과는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의문을 푸는 것은 푸는 것대로 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것은 또 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컨텐츠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좀, 뭐,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좀 많은 분량을, 읽어야 해서, 입이 좀 굳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글이고, 또 반드시 우리가, 상기하고, 어,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꼭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런 콘텐츠를 또 만들게 됐고요. 우리 연구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연구원님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도 같이 읽고 또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읽어드리는 그런 사참위의 4.16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 발췌 초안을 소개하는 그 컨텐츠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지난번 컨텐츠 완전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보고서를 기록한 요약본입니다. 종합보고서를 압축해서.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은 세월호 네. 참사 전체를 조망하는 서론입니다. 1장, 고통의 세월은 보고서 전체의 서론. 제목이 고통의 세월이에요. 연안여객선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밤 9시경 인천항에서 출항해 제주로 향했다. 세월호에는 승객 443명과 선원 및 승무원 33명을 비롯해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가운데는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이 있었다. 4월 16일 8시 45분경 세월호는 우연 쪽으로 병풍도와 약 0.9마일 정도 거리를 두고 약 18노트 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8시 48분경 세월호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세월호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뒤집히며 가라앉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476명 탑승자 가운데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해 304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단원고 학생 250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살아남았다. 우리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세월호 참사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것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뤄내기 위한 출발점이다. 피해자들은 2014년 4월 16일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린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 국가가 어떻게, 왜 그렇게 대응해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 같은 날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한 모든 국민 역시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사의 진상에 대해 국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수년간의 조사 작업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를 발간한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고 지휘하지 않고 심지어 방치해 왔기에 세월호의 침몰은 거대한 참사가 되었다. 신고를 받은 정부는 배의 침몰을 막는 데 실패했고 생명을 구하는 데 실패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부와 해경지휘부는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지키고 구하지 못했고, 정부는 재난 대응을 지휘하여 인명을 구하는 일에 한없이 무능했다. 팽목항과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대혼란 속에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을 때 죽음의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사찰했을 때 304명 사망이라는 크나큰 피해를 낳은 선박사고는 더 거대한 사회적 참사로 확대됐다. 사참위의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를 낳은 다층적 실패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 자, 2장입니다. 뭐 2장은 그 침몰 과정하고 원인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입니다.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이 사참위의 논지이고, 많은 논란은 있겠지만, 지금은 그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했는가? 세월호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로 출항했다. 중고 선박으로 수입되어 여객선으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의 무게중심은 높아졌고 보건성은 취약해졌다. 한국 선급의 경사시험은 개조공사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시행되어 무게중심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세월호는 평형선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건성이 매우 취약해 스스로 직립할 수 없는 배였다.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 해운은 출항 당시 규정을 어겨가며 화물을 빽빽하게 실었다. 서류에는 일반 화물 657톤이 실렸다고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적정 화물량을 훨씬 넘긴 2214톤의 화물이 고박도 허술한 채 실려 있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닫혀 있어야 하는 수밀문과 맨홀은 모두 열린 상태였다. 선박 수밀성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관리했다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세월호 탑승자를 더 많이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참위는 보건성이 취약한 세월호에서 일어난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이 우선해와 횡경사의 원인인지, 또 세월호 선체 변형과 손상에 미상의 수중체 추돌이 작용했는지 검증했다. 이를 위해 증거의 재검증, 새로운 영상 증거 복원, 모형시험, 시뮬레이션 분석을 비롯한 여러 조사 방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사참위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세월호의 급격한 우선해와 횡경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세월호 선체 변형과 손상의 원인이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 충격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한조선학회 자문 결과와 네덜란드 마린연구소의 세월호 모형 자유항주시험 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사참위 조사 결과가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사참위는 널리 퍼진 의혹을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었지만 침몰 원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았다. 3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구하지 않은 생명. 배가 기울고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 구조했다면 승객들이 배에서 나오도록 태손 조치를 내리고 빠져나온 승객들을 구조했다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급하고 위태로운 순간에 국가가 모든 세력을 동원해 우리를 구하리라는 희망은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범정부 대응은 실패했고 재난 상황에서의 컨트롤 타워는 총체적 부재 상태였다. 선장과 선원은 승객들을 어떻게 탈출시킬지 고민하고 요청하는 대신 자신이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 현장 출동 세력은 배 안에 훨씬 많은 승객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승객만 구조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구조 계획을 세워야 할 해경지휘부는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하지 않고 구조가 시급한 때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을 달라고 종용했으며 정보를 파악하고도 아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위기상황 대응을 종합적으로 총괄하거나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위기관리기구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현장 출동 세력의 집단적인 임무방기, 해경지휘부의 조직적인 무책임,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모두 결합해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다.
예, 다음 4장은 참사 후에 그 팽목항과 진도체육관 그리고 안산 등 우리 피해자들이 있었던 곳에서의 이 정부의 멍청하고 허술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했습니다. 4장 불신과 무책임의 아수라장.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부상당한 참사는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지만 그 현장은 이내 이들이 이송된 서거차도와 팽목항과 진도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대규모 참사의 피해자를 수색, 이송, 치료,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누가 생존자이고 누가 실종자인지 파악하는 일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실종자 수색 과정에 대한 정보는 과장되고 왜곡되고 숨겨졌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너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언론이 폭력적으로 취재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 정부는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을 감시하고 적대시했다. 극심한 고통에서 비롯되는 현장의 불신을 가라앉히고 갈등을 중재하려 나서는 책임자는 없었다. 수습된 희생자를 예를 갖춰 맞이하고 가족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은 허술했고 제때 작동하지 못했다. 생존자, 희생자, 또 그 가족 모두에게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은 극도의 불신과 무책임이 만들어낸 아수라장이었다. 믿을 수 없는 정부, 무책임한 정부의 공백을 메운 것은 지역 주민, 지역 공무원, 잠수사, 자원봉사자 등 참사 소식을 듣고서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다. 선생님 한번 쉬어가시죠. 네. 자꾸 목이 막 많이 메이는데. 목이 메이네요. 참사가 난 지 9년 가까이 돼서 나온 종합보고서라 그런지 정말 헛헛해요. 몇 주 읽지 않았는데 사실 뭐 같은 증상이 나오고 이게 참 트라우마, 아픔. 네, 연구원님들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5장은 우리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이야기합니다. 회피하고 방해하고 괴롭혔다. 이게 정부 얘기인데. 이게. 그렇죠. 국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책임을 모면하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청와대는 문화계를 검열하고 보수단체를 통해 여론을 관리했으며 언론 보도에 개입하여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또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을 조작하고 파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형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을 훨씬 더 어렵고 더디게 만들었다. 청와대는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조위 설립을 준비하며 특조위가 실제로 활동하는 동안 줄곧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정부의 특조위 방해 작전은 작전이라고 썼네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특조위의 권한은 축소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는 피해자들을 불온 세력으로 관주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항의를 반정부 행위로 보고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보기관은 재난을 마치 공안사건처럼 인식하고 행동했고 피해자들 지원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좌파와 연계해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세력으로 여겼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순수한 피해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강화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책임 소재를 조사받는 국가기관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책임을 회피한 극단적인 사례를 낳았다. 만약 국가가 이렇게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겪은 일련의 책임 회피, 조사방해,
괴롭힘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재난 피해자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가의 부재에 의해서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들, 희생자 유가족들을 속된 말로 간첩으로 맞죠, 간첩. 빨갱이로까지 몰고 갔었죠. 노란 옷 입고 다니는데 왜 빨갱이라고 하는지 몰라. 그러게 말입니다. 노랭이라고 하는지 빨갱이는 뭐 국민의 뭐 빨간색 입고 다니는데, 그죠? 근데 노란색 입은 다른 사람들도 안 좋아요. 아, 자, 6장입니다. 6장은 상처를 치료하기는커녕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던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정부를 고발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서술이 됐고요. 6장, 아물지 않은 상처. 참사 직후 정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은 오랫동안 진행되는 참사의 피해를 다루기에는 매우 단기적이고 일방적이었다. 급조된 지원 프로그램과 혼란스러운 의료 지원 체계 하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일상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지원의 손길은 공백 없이 모든 곳에 미치지 못했다. 희생자나 생존자의 형제자매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참사 당시 구조에 뛰어들었던 민간 잠수사, 진도 어민, 자원봉사자들 역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거나 아예 지원받을 수 없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이 발언들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확대되고 재생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동원했고 이는 피해자들을 이념적으로 낙인 찍으며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기억교실, 분향소, 추모공원과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는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정치적 공세에 휘말리곤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희생자를 충분히 애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립을 경험했다. 이 6장 내용 중에 이제 민간 잠수사, 진도어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피해자 범위를 좀 넓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법에서는 직접 피해자, 간접 피해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이 간접 피해자라는 그 표현도 좀 그렇고요. 뭐 좀 국회에서 빨리 이 법이 또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7장은 사참위에서 권고안을 이야기합니다. 권고안은 한 80여 가지가 되고요. 네. 권고안 책자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 권고안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 조사위원회의 종결은 결코 참사의 종결이 아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회복과 치유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참사의 시간을 겪고 있다. 다만 조사의 마무리가 온전한 슬픔과 추모, 뒤늦은 회복과 치유의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겨우 희망할 뿐이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안을 종합보고서에 선별하여 제시한다. 사참위의 조사와 제안은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재난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첫째,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사참위는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를 추가로 조사하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사참위는 피해자 사찰 및 조사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넷째, 사참위는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을 권고한다. 다섯째,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을 권고한다. 여섯째, 사참위는 재난 피해자의 인권 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한다. 일곱째, 사참위는 선사, 선원의 안전 운항 능력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여덟째, 사참위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권고한다. 아홉째, 사참위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장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생명안전보건 얘기예요. 네. 10번째, 사참위는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권고한다. 가칭입니다. 네. 11번째, 사참위는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12번째,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및 공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뭐 결론은 그 앞에서 이제 저희가 쭉 읽어드린 그런 장들을 정리하면서 이 세월호 참사의 의미하고 이 조사 종결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지났네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이 결론 부분이 이 또 워낙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하나의 별도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방법 좋을 것 같은데. 네, 결론 부분 다시 한 걸로 하고요. 오늘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권고안을 12개의 권고안을 지금 읽어드렸는데 원래는 지금 가습기 참사하고 같이 해서 80개의 권고안이 있거든요. 근데 이 권고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또 따로 뽑아가지고 권고안 또 코너를 만들어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권고안이 왜 필요한 건지, 이 권고안을 어느 부처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뭐 감시를 한다든지 또 이거를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또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요약본을 이 내용을 좀 발췌해서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께 먼저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이 사참에서 공개를 다 했죠. 사참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다 공개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이렇게 보면 우리 설명란에 보면 저희가 사참이 그 홈페이지 공개하는 그걸 올려놓을게요. 그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뭐 링크 링크. 걸어놓고 링크. 저희가 일일이 그 파일을 업로드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방대해요. 양이 크죠. 이거 8권짜리. 그래서 그 사참이 그 홈페이지 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어느 페이지에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자료실로 바로 그냥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 이제 위치에 대한 링크를 저희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많이 좀 읽어주시고 다시 한번 또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론 읽기 할 때는 감정이 좀 많이 이렇게 북받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구걸하고요. 알림 설정은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